네, TTF 오늘 Tuesday 화요일의 첫 주제는 바로 득점왕 예약, 혼란 얘기입니다. EPL의 입성을 이번 시즌을 앞두고 했어요. 정말 괴수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전부터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네, 홀란 선수가 이제 처음 이제 유럽 축구계에서 인상을 남겼던 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뛰던 짤츠부르크에서 뛰던 시절 같은데 그때 황희찬 선수랑 같이 뛰었었죠. 2019-2020 시즌 이때 같이 뛰었었는데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줬고 워낙 신체 조건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발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서 유럽 빅클럽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선택한 팀이 2020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도르트문트 독일 분데스리가 이적을 했습니다. 물론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의 그렇죠. 분데스리가로 이적을 했었죠. 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네.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분데스리가에서도. 네, 뭐 긴 시간 활약한 건 아니지만 2시즌 반 정도 활약을 했거든요. 그때 분데스리가 득점 기준으로 67경기 62골. 거의 경기당 한 골에 육박하는 득점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빅리그 검증도 이미 완료가 됐고 도르트문트 활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2022년 여름에 발동되는 바이아웃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미리 이제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 뜨거운 매물로 떠올랐습니다. 정말 노리던 팀이 많았어요. 원래 레알 마드리드, 그렇죠. 바르사뿐만 아니라 뭐 파리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맨유 얘기도 나왔고, 뭐 정말 다양한 팀이 나왔는데 결국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막바지 5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번 준비하면서 네. 5월 시즌 막 끝나기 전에 이미 합의 이적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맨시티 이야기가 확정이 됐고 그해 이제 6월 달에 오피셜 이제 옷까지 입고 맨시티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번 시즌부터 혼란이 EPL을 정말 폭격 중인데 사실 그 반 프리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이때 이제 상대가 리버풀이었죠. 리버풀에 이제 누네스 선수라 이제 거액 몸값을 받고 이적한 선수로 주목을 이제 받았는데 프리시즌에는 혼란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었는데 커뮤니티 실드 이때 맞붙었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누네스가 조금 더 나은 활약을 보여주고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걱정이 살짝 들었는데 사실 리그 돌입하자마자 그런 우려를 확 씻어내는 활약을 펼치고 있죠. 정말 매 경기 공포를 기록 중입니다. 네. 공포의 공격 포인트 이런 느낌도 있고. 네. 근데 그 4경기 연속으로 이제 계속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데뷔전이었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멀티골을 넣었고 네. 그다음 2라운드 본머스전에서도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했죠. 그리고 3라운드 뉴캐슬전에서 한 골을 넣었고 그리고 지난 직전 경기였던 4라운드 팰리스전에서는 무려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3, 4라운드 경기가 정말 환상적인 활약을 보였어요. 네, 뭐 맨시티가 왜 자신을 영입했느냐를 확 증명해 보였죠. 네. 3라운드 뉴캐슬전에서는 이 경기도 이제 굉장히 3대3으로 치고받은 경기였는데 팀이 1대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15분에 세 번째 실점을 내준 시간이 후반 9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6분 만에 추격의 골을 넣었죠. 그래서 뭐 너무 뒤처진 게 길어지지 않게 해줬고 그 뒤에 이제 베르나두 실바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맨시티가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고 4라운드 때는 이제 사실 더 대단했죠. 이때도 이제 팰리스한테 2골을 먼저 실점을 내줬었는데 네. 이제 베르나두 실바가 한 골을 만회했고 그래서 1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3골을 폭격하는 동점골, 역전골, 쐐기골까지 폭격을 하면서 맨시티가 왜 나를 영입했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걸 확실히 활약을 인증했죠. 네. 맨체스터 시티가 사실 시즌 초반에 뭐 뉴캐슬이나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일격을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확실한 해결사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뭔가 뒤집는 모습. 물론 지난 시즌 막판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9번과 함께 그런 역전 혹은 동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정확히 맨시티가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시티가 미드필더진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네.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도 있고 뭐 실바 또 뭐 균도안 선수도 있고 그릴리시 선수도 있고 포든 선수도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스트라이커 9번 스트라이커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뭐 제주스 선수라든지 아스날 가서 잘하고 있지만 네. 사실 맨시티가 시절에는 뭐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느낌이 있었고 뭐 스털링 선수도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긴 했지만 사실 마무리 능력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결정력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도 사실 토트넘에 케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그렇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혼란을 데려온 건 낙점한 건데 사실 정확히 맨시티가 필요했던 득점원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맨시티가 어쨌든 터치와 패스 횟수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긴 한데 혼란의 터치나 패스 횟수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저도 이걸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거는 넌 진짜 맨시티가 기대하는 건 넌 골만 넣어라. 슛하고 골만 넣으면 돼. 이렇게 한 거 같은 게 이제 맨시티가 워낙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 전술 특징상 뭐 패스나 뭐 터치나 이런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맨시티가 올해 4경기에서 터치 횟수가 이제 전체 1위고요. 네. 3,517회고 패스 횟수는 이제 또 전체 1위인데 2,907회거든요. 네. 근데 혼란의 터치 횟수는 89회, 패스 횟수는 49번, 49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당으로 따지면 혼란이 한 경기에 터치를 공을 만지는 횟수가 22번밖에 안 되고 한 경기에 패스를 하는 횟수가 12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팀 내에서도 14위 기록이거든요. 뭐 베스트 11을 따져봤을 때 뭐 다른 주전 선수들,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정도로 이제 공을 만지고 패스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슈팅 횟수는 남다르다고요. 네, 패스 횟수나 터치 횟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슈팅은 지금 4경기 동안 18번 시도를 했거든요. 이게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 1위가 이제 플럼의 미트로비치인데 19회고요. 1위랑도 네. 이제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리그에서 슈팅을 제일 많이 하는 선수인데 패스나 터치는 팀에서도 14위, 15위다. 이건 이제 넌 진짜 슈팅만 해라, 골만 네. 넣어라. 이런 역할을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경기를 보면 확실히 뭐 저도 다 지금 득점 장면이 모두가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터치가 간결하고 터치가 얼마 없이 그냥 논스톱 헤더 슈팅이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확실히 이런 지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 혼란 이전에 맨시티의 대표적인 공격수는 바로 쿤, 그렇죠. 세르히오 아구에로였습니다. 네, 아구에로 선수가 이제 뭐 맨시티 역대 최다 득점 기록도 세우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아구에로 선수는 이제 2011, 2012 시즌에 입단을 해서 그 해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득점을 기록하면서 그 정도로 임팩트가 컸던 공격수인데 그 선수가 사실 나가고 나서 그 선수가 나가기 전에도 정점에서 내려온 뒤에 계속 그 자리가 그때부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 그림자를 해결하는 상황입니다. 뭐 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기준으로 맨시티 소속 선수가 맨시티 이적 후에 첫 4경기에서 리그 4경기에서 6골을 기록한 거는 지금 혼란이 4경기 6골이잖아요. 그게 네. 세르히오 아구에로랑 동률이고 공동 1위 기록입니다. 정확히 이제 아구에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틀도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득점왕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4라운드 종료 시점 현재 득점 1위고요. 네. 2위 그룹과 2골 차입니다. 2위 그룹에 있는 선수는 케인 선수, 미트로비치 선수, 그리고 리즈의 로드리고 선수가 있는데 와 이렇게 4경기 6골 넣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너무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뭐 득점왕을 예약했다 따놓은 당사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게다가 이제 살라가 그렇죠. 9골이 터지는 와중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네. 사실 그것도 리버풀이 9골 넣은 것만큼 신기한 게 9골을 넣는 와중에 살라가 넣은 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살라 골을 엄청 넣고 싶어하는 네. 것 같았는데 결국. 정말 어떻게 보면 살라 입장에서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은 지금 단순히 득점왕뿐만 아니라 맨시티 역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도전하고 있다고요. 네, 역대 이제 맨시티 선수 중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기준으로 최다 득점을 한 선수는 이것도 역시 아구에로 선수거든요. 네. 2014-2015 시즌에 33경기 26골을 넣었던 게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음. 근데 사실 지금 페이스면은 4경기 6골이면은 이제 한 경기당 1.5골이잖아요. 네. 대충 계산하면 한 54골 정도 네. 페이스인데 그렇게 단순 계산할 때 네, 그렇게 계산할 때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현재 초반 페이스입니다. 자,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혼란이 사실 그 인저리 리스크가 없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혼란이 월드컵에 못 나간다. 뭐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네.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피로도 관리도 하고 부상 관리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들 수 있겠죠. 네, 사실 맨시티의 선수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가대표에서도 핵심 자원인데 혼란 역시 국가대표에서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 못 나가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선 좋지만 또 혼란 입장에선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혼란 말고 또 득점왕 후보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넣어야 그렇죠. 되고요. 네, 디펜딩 득점왕이니까 당연히 고려를 할 수 있겠고 뭐 살라 선수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혼란의 페이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너무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네. 감히 예상해 보면은 혼란이 다치지만 않는다면 무난히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을 온전히 건강히 보낸 해리 케인의 존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혹시나 뭐 득점왕 관련돼서 다양하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